모든 것이 빨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레트로적이고 정적인 편지의 기능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편지를 쓰는 것은 과연 좋고 효과적인 전달 수단일까요? 안녕하세요. 픽션들의 김서빈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친구나 연인에게 편지를 써본 경험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편지를 쓸 때 느끼는 오묘한 감정, 그 편지를 받을 때 느끼는 큰 기쁨은 편지라는 매체만 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세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작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중심으로 편지의 문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작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괴테 이후 독일어권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이라고 불립니다. 릴케는 정말로 낭만적인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51세에 자기를 찾아온 여인을 위해 장미꽃을 꺾어주다 그 가시에 찔린 것이 화근이 되어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시인다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낭만적인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시와 편지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작품을 모아보니 시, 산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7,000통의 편지가 책의 형태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릴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편지를 아직도 인간들 사이에 가장 멋지고 풍요로운 교주 수단으로 생각하는 구시대풍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릴케는 편지를 단순히 마음을 전한 용도로 쓰기도 하였지만 그 이상으로 그의 생각의 편린들을 상대방에게 토로하는 식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릴케는 편지를 쓰는 것을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답답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을 보고 공감을 해주면 위안을 얻지 않습니까? 릴케도 마찬가지로 시적인 창조가 고갈에 이르렀을 때 편지를 쓰며 창작을 계속할 수 있었던 창작의 장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저도 생일 선물로 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를 좋아하고 쓰는 시인으로서 마치 이 책을 받은 것이 저한테 쓴 편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느 정도 문학적으로 성공한 릴케가 28살쯤에 자신에게 인생과 문학에 대한 조언을 물어본 카푸스라는 문학 지망생에게 5년간 10개의 편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시인으로 산다는 것이 막막한다는 것이 참 잘 느껴집니다. 가장 최근에 개봉한 홍상수 감독의 영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극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를 쓰는 사람이 10,000명 정도 있으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 된다면 그건 이제 직업이 아닌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문학과 예술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10편의 편지 중에 네 번째 편지와 일곱 번째 편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젊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의 가슴속에 풀리지 않은 채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하라는 것과 그 문제들 자체를 굳게 닫힌 방이나 지극히 낯선 말로 적힌 책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위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해결되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대하라는 말은 그 당시 조급해하고 있을 젊은 시인 카푸스, 그리고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마음의 짐을 덜어놓게 합니다. 일희일비하는 태도보다는 우리 인생은 기니 여유롭게 상황을 보자는 릴케의 태도가 보입니다. 일곱 번째 편지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에서 우리는 릴케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점에서 그토록 빈번하게 그리고 그토록 통탄스럽게 실수를 범합니다.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본질이긴 하지만 사랑이 그들에게 다가오면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향해 자신을 내던지고 자신들을 흩뿌려 버립니다.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고 질서도 잡히지 않고 혼란스럽기만 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반씩 부서진 존재의 더미를 가지고 그들의 삶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씩 부서진 존재의 더미를 그들은 유대라고 실제로 가능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의 행복이라고 또 그들의 미래라고 부르지요. 따라서 그들 각자는 상대방을 위해 자기 자신을 읽는 것이며 나아가서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넓은 공간과 많은 가능성을 읽는 것이며 조용히 오가는 예감의 찬 것들을 포기하고 그 대신 결실도 없는 방혹감을 찾는 것입니다. 상당히 긴 부분이었는데요.
일케가 만약에 현재 우리 사회의 가벼운 만남을 보면 얼마나 기겁을 할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일케는 개인의 자아가 완성된 후에 사랑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신들의 결핍을 상대방에서 채우기보다는 서로 완성된 두 사람이 안정적인 사랑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케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편지를 쓴 나이가 28살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성숙하고 멋있는 연애관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책 말고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지로 된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동생인 테오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들에서도 예술가로서의 고뇌와 눈물이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산책을 자주 하고 자연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화가는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자연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진심과 철학이 담긴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일 것 같다. 자연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부한 고의 편지를 읽다 보면 그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상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구도 릴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충과 힘듦을 편지로 동생 테오에게 나눔으로써 힘든 시기에도 그림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 않았나 추측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편지란 독자를 겨냥해서 쓰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가 읽을 편지를 에세이 형식처럼 딱딱하게 쓰지는 않죠. 그래서 편지는 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편지는 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보다는 그냥 독자가 읽었을 때 쉽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글일 것입니다. 이렇기에 편지가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릴케나 고우의 편지를 보고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 수신인이 아님에도 수신인이 느끼길 바라면서 썼던 감정들이 우리의 감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편지는 우리에게 눈높이와 감정선이 맞춤되어 있는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레트로적이고 정적인 편지의 기능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편지를 쓰는 것은 과연 좋고 효과적인 전달 수단일까요? 그렇지만 편지만큼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갔을 때 GB에서 홍경 배우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이 빨라지는 사회에서 사람의 진심에 닿는 일은 결코 빨라지지 않았고 빨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진심에 닿는다는 것은 그만큼 정직하고 꾸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할 땐 편지를 쓰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같이 여러 편지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